어떤 제조를 할 때요. 제조를 할 때 보시면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 금속 다 되는데요. 안에다가 뭐 카본 소재다 그러면 안에다가 이렇게 금속 뼈대를 안에 주거나 합성소매 나일론으로 뼈대를 이렇게 줘요. 가로 세로 해도 뭐 정형적이나 비정형적인 알갱이를 이렇게 줘요. 아주 미세 분말. 그렇게 해서 카본 소재를 다르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카본 소재는 또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 유리기판에도 가능해요.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웨이퍼에 이렇게 전기선 피복과 같이 뚜렷하게 절연막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보다 아주 변형을 시켜 뚜렷하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피복을 입혀주면은 이게 수백 개 묶어도 이렇게 열이 전염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HF만 만들 때 너무 좋아요. 열이 적층이 이렇게 전염이 안 되니까 이런 기술이하고 거기다가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기판의 종류가 뭐가 됐든 이렇게 유리석이온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 현재 있는 이렇게 어떤 마더보드라든지 그래픽보드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전기선 피복처럼 절연막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미세열가 흐르지 않아서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이 기술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컴퓨터 데스크탑 케이스를 만들거나 기타 케이스를 또 금속 케이스였을 때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절연 구조를 좀 주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부 안에 주는 게 좋겠죠. 컴퓨터 케이스 만들 때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유리기판 같은 데에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홈을 좀 파서 박고랑 파듯이 하수도 파듯이 파가지고 이렇게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은 열이 이제 발열이 잘 안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다른 열이 전염이 잘 안 됩니다. 피복을 갖췄기 때문에 아까 전기선 피복처럼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주고 그 안에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습니다. 전기선을 통신 넣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포토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발열이 해결되는 거죠. 포토 방식으로 거기다 인쇄를 하거나 이게 전자잉크로 인쇄를 하거나 주요소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전자잉크도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지 잘 흐른다라는 거죠. 알갱이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적은 투자로도 이렇게 엄청나게 반도체 칩을 싸게 생산할 수 있다. 또는 이따 레이저의 빛을 대중소로 20단계도 만들 수 있어요. 도장 파듯이 해서 협력을 해서 그것이 같이 조각을 이룹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덮는다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는 그것을 결합해서 포토 방식과 전자잉크 방식도 같이 결합해서 제작하는 이런 반도체 제작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의 기판의 종류가 뭐가 됐든 유리석 연코든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삼성협력사 코닝이든 어디든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 모든 기판을 제작하실 때 유리석 연코든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이렇게 하거나 코팅 구조를 실리콘 웨이퍼의 자체에다가도 코팅 구조를 한번 더 줘가지고 기타 이런 유사한 소재로 유리석 연코든 예사랑 유리막 코팅 구조를 주거나 뚜렷하게 절연막을 줘가지고 현재보다 변형시켜서 전기선 표복 같은 걸 갖춰주면 좋다. 반도체 혈에도 디램에도 이렇게 혈도가 얇잖아요. 디램에도 전기를 공급해도 이게 이런 전기선 피복이 없으니까 전기가 금방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뚜렷하게 이것을 갖춰준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막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도 활성층에 이렇게 종류에 상관없이 코팅 구조를 한번 주면은 누설 전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텅스테인 구조 반도체 제조할 때 텅스테인이 들어가는데 텅스테인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넣어서 제조하든지 구리 회선 자체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모든 구리 같은 데도 부식도 잘 안 생겨요. 이렇게 코팅 구조를 1억 겹 주면 더 좋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만들 때부터 구리, 알루미늄, 철사, 철망, 철근 그렇죠. 부식이 잘 안 생겨요.
거의 다 금속의 종류에 상관없이 넣거나 고무, 플라스틱에도 유리석연 코팅 내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거나 인쇄잉크에다가도 넣는데요. 합성섬유 실이라도 모든 염색제, 이렇게 염색제에도 이것이 유리석연 코팅 내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조리합니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도 100% 넣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그림이 되게 색이 그냥 깨끗하고 되게 좀 빛이 난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크레용 크레파스 이런 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곤충용 실리콘에다가도 넣거나 곤충용 실리콘에다가 반짝이 금색연색 다양한 펄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걸 넣어주거나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에다가도 금색연색 다양한 펄을 넣으면 금색 건물이 심미적으로 되게 아름답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고 벽체를 만들 때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백색 세면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백색 세면에도 그렇게 하고 백색 세면을 제가 이렇게 또 약간 그 내장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물 보수할 때 접착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쓰거든요. 다른 건 안 되는데 밖에 비 올 때도 탁 그거를 해버리니까 건물 일부가 떨어져서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방수용으로도 진짜 짱이다. 여기다가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를 좀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몬권 협동조합에서 이걸 하지 마세요. 만약 하신다면. 그 다음에 시멘트 기존의 시멘트나 시멘트 몰탈 제품에다가 이렇게 백색 세면을 좀 색깔을 좀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섞어서 좀 더 접착력을 높여서 미장도 되게 잘 되고요. 제품도 건물도 견고해집니다. 하시면 서로 강한 부착력이 생기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천연 자갈들 넣잖아요. 면이 매끄럽다 보니까 물만 들어가도 쉽게 부서지는데 면을 거칠게 홈을 파서 가공을 해서 결합도를 높이거나 붉은 벽돌이나 내어 벽돌을 자결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넣어서 건물에 이렇게 강하게 결합시키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 붉은 벽돌로도 단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칠게 표면은 뭐 가로 세로가 됐든 거칠게 표면을 자갈처럼 만든다. 이렇게 내어 벽돌을 딱 좀 더 단단하게 구우면 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붉은 벽돌 천연 자갈을 염색하는 이런 구조. 이렇게 천연 자갈의 색깔이 뭐가 됐든 금색은 다양한 색깔을 넣어주거나 하나의 자갈 마사토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예술적인 그런 아트적인 그런 돌로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 자갈 까놔도 되잖아요. 자갈을 염색해서 잘 벗겨지지 않으면 되죠. 염색법에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 염색법이 있지만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염색을 뭐 고무 염색, 플라스틱 염색, 금속 염색, 이 염색에도 홈을 좀 미세한 홈을 그래서 잉크 염색제가 안에 들어가고 코팅을 해주면은 오랫동안 이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뭐 돌이나 뭐 다른 소재에 상관없이 하시면 유리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미세한 홈을 봐서 하고 나서 코팅을 딱 해준다는 거죠. PVC 매트 같은 데도 가능하고 투명 매트 이런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벽돌이나 내어 벽돌도 금색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시멘트 몰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 제주도 도라루방을 제가 이렇게 백색 세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안에 이제 통피게 하면 되죠. 석고로도 이렇게 석고성 만드는데 쉽게 깨지죠. 백색 세면은 잘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도라루방을 이렇게 금색은 다양한 염색으로 뭐 현무암 꼭 만들 필요 있느냐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팅을 좀 주거나 아니면 거기다 현무암 가루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현무암 가루도 금색은 다양한 염색을 해서 현재 이렇게 칙칙한 도라루방의 모습을 벗어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라루방을 좀 캐릭터의 모습으로 바꾸자. 좀 웃거나 표정이 다양한 이렇게 귀여운 개구장이 귀여운 모습의 도라루방을 바꾸면 인형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캐릭터로 만든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제주도나 관광도시 관광 어떤 관련해서도 하시지 마세요. 이 아이디어를 꼭 얘기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통 안 하다가 이렇게 100년 이상 안 하다가 그다가 얘기만 하면 저런 것을 팬티 안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어요. 그런 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 속에 돈값을 하려고 이렇게 부당함을 주장하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그래서 페이스북도 아이디 하나로 창업을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대학 동기들인가 거기 그 아이디어를 멋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돈 물어냈잖아요. 지적재산권이니까요. 그래서 제주도 도라르방도 이거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 컬러풀하게 만들어 하나의 도라르방에 여러 개의 색깔이 들어가 수십 개의 색깔도 들어가서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낫다. 저는 의인화 시켜놓은 뭐 슈퍼맨 옷을 입혀든 청바지를 입혀든지 뭐 파마를 한 이런 이렇게 도라르방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모자도 다양한 야구 모자도 있을 수 있고 스포츠 모자 다양한 형태에서 벗어나자는 거. 귀엽게 의인화 시켜서 귀여운 캐릭터로 웃는 얼굴 개구쟁이 옷을 다양하게 입혀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형으로 만들거나 캐릭터 사업하면 대박이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멋대로 하지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의인화 시킨다 했더니 제주도 도라르방이 갑작스럽게 제주도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네. 안 되면 기술 공개로 가죠 뭐.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1,300만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듯이요. 제주도 도라르방 현무암 가루도 금색, 연색 다양한 염색을 하자. 그걸 가지고 그러면 뭐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게 컬러풀한 현무암 제품이 나오죠. 그걸 타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무암으로 만든 다양한 인형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인형을 만들 때 백색 세면으로 만들면 일단 단가가 싸고요. 단가가 싸고 견고하고 석고처럼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초 산업. 화초를 살아있는 꽃이잖아요. 잘라서 파는데 그것도 유전자 교배 뭐하러 하냐라는 거예요. 금색, 은색 다양한 컬러풀하게 색깔을 입혀서 금색, 은색 다양한 뭐 펄이라든지 넣어가지고 만들면 되게 이쁠 거다. 예술적으로 만들면. 뭐 살아있는 나무나 화초, 살아있는 꽃 이런 데도 가능하느냐?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기술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났다. 그렇죠. 아이디어 있고 기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했을 때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지적재산권을 유배하지 마십시오.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왼쪽 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여러 군데서 무단으로 쓰셔서 안 되면 웬만한 거는 공개로 다 갑니다. 네, 공개로 가서 모두 다 쓰시라 그렇게 하시면 쓰면 되네요. 시멘트 자체도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하거나 현재 있는 백색 세면도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해주면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보다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면제 기술이 되겠어요. 백색 세면에 시면을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 놓거나 천연 자갈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되 가루로 넣어줘갖고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거나 황토 부분이 있잖아요. 시멘트 몰달 황토의 결합으로 황토 제품이 황토 제품도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서 컬러풀한 황토 입자를 만드시면 저기서 벽돌도 만들거나 건강에 좋은 소재로 친환경 소재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기 현무암도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 입자나 가루를 이렇게 연색을 해가지고 그걸로 현무암 타일을 만들거나 새로운 형태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무암에다가 백색 세면을 결합을 해가지고 또는 세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면을 다 판의 형태로 만들고 거기다가 얇게 입혀주거나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투명 플라스틱이라고 합시다. 그럼 플라스틱이 이렇게 다 다른 소재로 여기다 현무암을 가루를 입혀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이 방법은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어떤 이렇게 천연 돌가루 돈의 입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타일이나 벽체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건축 내부 판넬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저기서 천연 투명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얇게 뭡니까? 투명 플라스틱은 종류가 많으니까요. 투명 플라스틱에다 얇게 천연 무늬목을 입히거나 진짜 나무죠.
그것을 인공 무늬목을 입혀가고 타일이나 건축의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도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천연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이게 진짜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넣어주고 다시 한번 투명 플라스틱에 덮어주거나 아니 그냥 나무를 얹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가구도 제작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에폭시를 타설해서 에폭시에다가 유리석연 코튼 야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갈변되지 않게 하고 금속에서 당한 펄을 에폭시가 얇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하고 유리로도 하셔도 돼요. 유리 하셔도 잘 깨지니까 이걸로 해서 타일을 만들어 놓거나 식탁의 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가구를 제작할 수 있어요.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얇게 투명 플라스틱을 금색에서 다가 예술적으로 염색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붙여놓는다는 홈을 봐서 접착하면 돼요. 홈을 봐서 접착하고 미세한 홈을 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문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집안의 벽체를 만들거나 계단 같은 데나 복도 같은 데 딱 붙여가지고 피스 방식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서 복도도 계단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가구도 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MDF 같은 데다 곰팡이 그 어떤 살균제를 써서 곰팡이 안 생기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티로폼 같은 것을 비닐을 안에 넣어가지고 하거나 얇게 여러 개 들어가서 하나의 제품 만들면 보온력이 좋아집니다.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도 쓰는데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단열재 같은데 단열 벽지 같은데도 그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면 보온력이 더 좋다. 이것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배관 보온제도 이렇게 보일러용 선 배관 보온제도 여기다가도 비닐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좋다. 이것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을 넣어주면 보온력이 더 좋아지죠. 여기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보시면 종이 박스, 종이 골판지인데요. 이게 종이 골판지 모습이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거나 비행체 금속 드론이다 이런데 딱 이렇게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배 같은 데도 부력을 만들어주거나 할 수 있는데요.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부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 방식을 쓰시면 이거 고무도 이렇게 만들어 플라스틱, 금속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또는 군용 헬멧에도 이런 소재로 소재가 고밀타 텔레폰 쿠션, 고밀타 텔레폰 쿠션 이런 형태로 만든다 그랬죠. 침대 같은 거 아니면 자동차 의자, 오토바이 헬멧 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고밀타 텔레폰 아니더라도 다른 소재도 하셔도 돼요. 원리는 이제 그와 같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 군용 철모 이렇게 딱 가벼우면서도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이런 데도 자동차 의자도 이렇게 하거나 소파 침대도 라텍스 침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고무판도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신발 밑창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쿠션이 아주 상당하죠. 고무판, 플라스틱판 이런 것들도 되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온 보냉팩 이런 데도 아이스박스도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거나 보온병 이런 텀블러 이런 보온병 같은 데 이렇게 보온 도시락 이런 데도 일회용 종이컵 이런 데 일회용 보온 도시락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거나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야외용 어떤 야외용 매트나 이런 샌드백 이렇게 샌드백 치거나 이렇게 바닥 미트 받아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가 옷이나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온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불 종류도 이렇게 천이 있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홈을 파줘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건축용 내부 판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합니다. 근데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일러 탱크, 보일러 하여튼 액상 또는 공기가 흐르는 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목골이에 되어서 내부를 반사복사한다는 거죠. 이런 이렇게 화목난로나 또는 그 태양열 조리기 이런 데다가도 홈을 파서서 오목거울처럼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을까요? 네,
또는 볼록볼록한 그 자갈 구조를 넣어줘가지고 열이 축적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 되게 조명 반사판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모든 전구 종류에 상관없이 조명 종류에 상관없이 오목한 을 봐서 열이나 그때 빛을 반사 복사하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형광등 전구 이렇게 조명 종류에 상관없이 열을 빛을 반사 복사하는 이런 거를 안에다가 이제 빛을 반사 복사하는 알갱이들을 이렇게 나노 구조로 돼요. 가지고 안에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이 그 안에서 계속 반사 복사하도록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면으로 부딪혀서 그래서 복사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조명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동그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한 구조가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빛을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 엄청 찬란한 색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이다. 유리 어떤 뭐죠? 가로등 같은데 또 홈을 좀 파가지고 색깔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이런데도 오목한 홈을 파갖고 이렇게 빛을 증폭해서 빛을 이렇게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을 할 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수백 장 수천 장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담수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쬐서 태양열로 증발을 시키고 그걸 해수 담수화를 시키고 소금은 팝니다. 또는 끓여서 소기가 많이 난다는 이런 데는 다른 연료로 끓여가지고 소금을 얻고 다른 연료로도 다 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료의 종류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끓여서 뭐 스텐판 같은데 하셔도 되고 다른 데 그래서 소금은 팔고 위에 이렇게 물은 이렇게 해수 담수화로 이렇게 얻습니다. 뭐 선박 같은 데도 갖고 다니면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넣고 이렇게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여행자 같은 데도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해수 담수화 정수기에 보면은 동그랗잖아요, 필터가. 그럼 목적별 필터를 넓게 표면적을 넓게 해서 펼쳐 놓자는 거죠. 5개나 10개. 그 물 한꺼번에 통과하려니까 빠르게 되고요. 이런 형태의 정수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 필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해수 담수화 필터도 이렇게 넓게 펼쳐서 공기 필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목적별 필터 한꺼번에 뭉쳐놓는 거. 그래서 삼성에서 그걸 하시던데 공기불 다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표면적을 넓힌다 그랬더니 또 YTN의 또 정수장 업체에서 이거를 똘똘 마르셔가지고 아니 똘똘 마르면 표면적 마르면 넘친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접어도 되긴 상각으로 접근해서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또 표면적을 넓혔잖아요. 동그랗게 말든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목적별 필터를 같이 붙여놨다면 제 기술을 YTN은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수십 군데가 국가기관이 광고를 내고 계세요. 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오산시, 경기도 할 것 없이 지적재산권협회, 카이스트, 대기업들도 제 기술이 다 나와요. 저렇게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한 중소기업의 제 기술이 다 나옵니다. 삼성에서도 나오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은 만약에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들었다면 잘못하면 다 듣고 있는데 자기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먼저 발표하거나 제품을 이렇게 그 지적재산 기반에서 만들었다 해서 특허를 줄까요? 아니면 내가 공개로 웬만한 건 다 간다는 거죠. 공개로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술이 다 무력화되니까 반도체 기술조차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위반하시면 그냥 공짜로 써라 이렇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뭐 다른 것도 개발합니까? 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매니저 광고나 계세요. 기존의 모든 기술이 무력화되는 기술들이 가득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어학 기술도 그렇고요. 2019년도에 어학 10건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누가 같이 기술 협의를 연구를 하지도 않고 또 제약회사에도 컨택을 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호모 물질과 그걸 찾고 결합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 세균에 대해 탁월한 이렇게 식품만으로 또는 식초, 약초 결합해 갖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시면 그것도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위반을 하고 만들어 나하고 이렇게 나중에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고 뭐 법무를 통해서 누구 기준에 다 공개로 간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써라. 위반해서 하는 사람에게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 아니 한 사람 협의를 하면 다른 사람도 전 세계 1000사람도 그렇게 해주시고 10,000사람, 100만 사람이 주장해요. 그걸 어떻게 다 협의를 해줍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가능하겠는가? 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거야 공개로 써라. 다툼을 없애버리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금세근세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양변기, 세면기, 또 소변기, 욕실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유리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 유리, 그다음 유리 기판 또는 유리 타일 도기, 타일 도기랑 한국 도자기, 경남도자기 도기 제품과 유리 도기도 있잖아요. 코닝 같은 데도 있고 유리 제품들 그릇들도 많은데요. 강화 유리도 거기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을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데 또 이렇게 판에다가도 금속에다가도 금색 다양한 어떤 TV 이런 데도 가전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으면 훨씬 더 예쁠 거다. 플라스틱 판과 유리기판, 플라스틱 창, 유리창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자연빛과 인공빛이 통과하면서 PVC 매트, 식탁판에 이렇게 보면 식탁판으로 PVC 매트를 보통 유리를 대신해서 까는데요. 거기다가 코팅 구조를 유리석영 코팅 예사로 유리막 코팅 예로 비닐 자체 제줄 때부터 PVC 매트가 투명 매트 제줄 때부터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팅을 해서 김치국물이 안 들어가게 하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되게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것도 재기술입니다.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듭니다. 페인트, 그다음에 페인트, 염색제, 모든 염색제 이런 데다가도 금색은 다양한 실을 염색할 때도 실 자체에다 합성섬유 실이다 그러면 실 자체에 만들 때보다 금색은 다양한 펄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실을 이제 무슨 색으로 염색을 하든지 안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합성섬유 실 만들 때 그 안에다 기포 같은 걸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홈을 좀 파준다는 거죠. 홈을 파주면은 안에서 열이 나는 게를 반사복사한다. 이렇게 실 만들 때부터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 만들 때부터 금색은 다음 펄을 넣어준다. 실 만들 때 합성섬유 실 가보다 실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이제 실크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아라미드 섬유, 스판덱스, 실 모든 면실 할 때도 면실할 때도 얼룩이 잘 주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기타 다른 코팅제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크레용 크레파스, 그린 물감, 유리석영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 그 다음에 뭐죠? 저기 실리콘 엔진 오일과 윤활제 또는 엔진 세척제, 불스 원샷 같은 SK 그런데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방청제 이런데 오일 스테인 이런데도 넣어서 만들거나 방청제 시장 엄청 크죠. 그래서 또 뭡니까? 유압액,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액 모든 유압의 유압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금속 제조할 때, 고무 플라스틱 제조할 때 이렇게 다 가능한데 안에다 뼈대를 넣어. 아까 카본 소재에서도 제가 금속 뼈대나 합성성 실물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뼈대로 넣어주거나 가루는 넣어주는 방법. 카본 소재를 달리 변경을 시킬 수 있다 그랬죠. 카본 소재 같은 데도 이렇게 탄소 섬유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들면 더 좋다고 그랬죠. 이제 다른 걸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인 이런 구조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 홈을 파서 접착을 시키고요. 플라스틱 창이 바깥 보석성 털리길래죠. 그럼 거기다 기존 유리창 없애지 말고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한 겹 더 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YTN에 보도 안 하시고 서울시에서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붙이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하시지 마세요. 네. 플라스틱을 덧붙인 거 아니시죠? 겨울 온도 변화로 해서 스키가 차서 안 보이거나 잘 떨어졌을 텐데요.
홈을 파서 접착을 시켜야 됩니다. 프라시장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해서 프라시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프라시장 유리장에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유리 도기 같은 타일 도기 유리 제품에도 한국 도자 ing남도 유리 제품에도 유리 그릇도 많아요. 유리잔도 있고 그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하시면 저기서 기타 도기 제품 다 돼요. 그래서 붉은 벽도 이렇게 보도블럭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되게 예쁠 거다. 보도블럭 같은데 이런 데도 가능하다. 뭐 내화벽돌 이렇게 붉은 벽돌 내화벽돌 만들 때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는 하시면 저기 소리 돼. 반짝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반 뭐 이렇게 시멘트 벽돌을 만들 때도 동일하다. 뭐 그 블록 일반 블록 뭐 이렇게 다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기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프라시앙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 유리창, 프라시앙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프라시앙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온을 해준다는 거죠. 단열을. 프라시앙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일 수도 있습니다. 아크릴 제품 만들 때 한 겹을 더 합성섬 이렇게 비투가 90%짜리를 더 이렇게 딱 같이 얇게 붙여주면 제품이 잘 안 깨져요. 아니면 합성섬의 나일론과 그 어떤 아크릴을 섞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투명도를 좀 떨어질 수 있는 점으로 그 합성섬의 비투가 90%짜리는 좀 괜찮을 거로 생각하는데 강화된 아크릴 잘 깨지니까 그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프라시장 유리창에 넣어줘서 내열성을 갖춰주거나 아크릴 제품이나 PVC 매트나 이런 데 기타 이런 비닐 제품 프라시장에도 넣을 수 있어요. 뼈대를 넣어주는 방법은 고무다. 금속 제조할 때도 안에는 스테인리스고 다른 겉에는 다른 금속인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칼 만들 때도 이렇게 뼈대를 튼튼하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칼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지어주는데 금속, 플라스틱 이런 데도 다 가능하다. 철사, 철근 이런 구리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주거나 페인트 자체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해주면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 철사, 철망, 뭐 그물 같은 데도 가능하고 그물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자체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그물이 부식되지 않게 하는 그물을 만들고 펜스 같은 데도 가능하고 그물 만들 때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두꺼운 굵기를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으로 하면 그물이 잘 찢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닭게장이 아니라 닭장에 이런 망 있잖아요.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닭장 망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플라스틱 실처럼 만들어진 그런 망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페인트 자체나 실에다 넣어서 만들면 잘 찢어지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물도 좋죠. 낚시줄에다가도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 되겠죠. 일단 금색은색 다양한 뼈대를 넣어서 고무 만들거나 플라스틱 이게 금속의 제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서로 소재가 틀리거나 같은 소재도 괜찮아요. 같은 소재로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시죠. 고무다 그러면 안에다가 기존의 고무 알갱이를 잔뜩 넣어서 그 액상을 덮어줘. 이러면 탱탱볼이 되죠. 동그라면 더 좋겠죠. 천연 고무가 안에 또 탱탱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천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천연 고무가 안에 뼈대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고무 같은 데도 되고요.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합성섬유를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에도 기존에 안에는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안에가 고무가 뼈대가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더 강화된 뼈대가 안에 들어가고 겉에는 다른 플라스틱 종류가 틀리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알갱이 들어갑니다. 고무, 플라스틱, 금속에도 이렇게 페인트 자체에서 염색제에서 금색에서 다양한 펄이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구를 넣어서 지어주는데 자동차 코팅할 때도 자동차 염색할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배라든지 항공기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탱탱볼처럼 만들어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 탱탱볼처럼 안에 넣어서 라텍스 침대 같은 데도 가능하고 모든 침대에도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탱탱볼처럼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자도 그렇고 소파, 침대 이런 데도 이런 우리 그 의자, 컴퓨터 의자 이런 데다가 스프링 방식이잖아요. 근데 스프링 없이 안에다가 이렇게 고밀타 달러판 쿠션, 고밀타 달러판 쿠션, 고밀타 달러판 쿠션 해가지고 홈을 좀 봐준다든지 탱탱볼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등받이 쿠션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의자 종류, 방석 종류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야영 발포 매트 같은 거를 탱탱볼을 넣어가지고 알갱이를 넣어서 제조하면 탱탱해진다는 거죠. 이거 쓰일 때가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것들은 탱탱볼을 넣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 이렇게 군용 헬멧, 이렇게 또 자동차, 자전거 안정, 오토바이 안정, 자동차 의자 이런 소파 침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자전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은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무늬 금속에도 가능한데 가로 세로 서로 엇갈리는 무늬를 가로 세로를 힘의 방향을 틀리게 해서 하시면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에 욕실화 군용 모든 등산화 이렇게 신발에 다 적용하거나 무늬 철판 또는 전기나 전기장판에 약간 쿠션을 줘가지고 야영 발포 매트가 됐던 거. 허리가 나가요. 허리가 아파요. 쿠션이 없으므로 전기장판, 러그, 카페트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노륨처럼 해가지고 모노륨처럼 이렇게 저닥 장판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는 방식의 전기장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전기가 오래 써도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런 방식도 하면 안에 내용만 딱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는 모노륨은 놔두고 이것도 사시면 되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도 장판 구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곤충 내부 판넬이거나 단열 벽지나 단열재, 스티로폼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이스박스 같은 모습, 주방용 냄비, 코펠 같은데 이렇게 주방 냄비의 모습이고, 후라이팬 같은 것도 오목건음을 파서 이게 오목골처럼 열이 반사되게 달라붙지도 않고 고기가 이제 뜨니까 이게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아요. 그런 후라이팬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걸 양옆으로 이제 교체해서 열을 반사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목골처럼 적용하니까 이게 굉장히 열이 압축되어서 뭐 이런 방식은 압력밥솥도 가능하고 뭐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압력밥솥 만들 때도 이렇게 얇은 놈, 중간 두께는 아주 두꺼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간 3중 바닥, 5중 바닥, 몇 중이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코펠 같은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방 냄비를 만들 때 이렇게 이런 방식의 이렇게 프라이팬도 되고 코펠도 되고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압력밥솥이 된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스팀 조절할 수 있게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 뚜껑, 어떤 금속 뚜껑의 종류가 상관없이 2중, 3중 뚜껑이면 좀 더 낫다. 아이스박스도 되고 보온병 같은 데도 되고 일회용 컵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종이컵이 됐든 플라스틱 컵이 이렇게 하면 커피 같은 거 다 엎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 나사 회전수를 갖다 좀 줄인 놈도 있고 이렇게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회전수를 적게 하면 뭐 또 원가도 많이 안 들고 보온 도시락도 이렇게 만들거나 종이컵,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냄비도 이렇게 냄비 종류에서 후라이팬도 되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컵라면 같은 것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잠그면 이거 굉장히 빠른 시간이 있죠. 컵라면이 대박일 것 같은데 되게 괜찮죠. 통조림 같은 데도 이렇게 통조림이나 보면은 이렇게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이 뭐 석유도 하고 다양한 거 달랐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통조림 것도 이렇게 잠그는 방식이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통조림 드럼통도 가능해. 되게 대박일 것 같은데. 일단 빨대 있잖아요. 빨대 안에 홈을 좀 파가지고 홈을 파서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게 하는 콜라병 이렇게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안에다 홈을 좀 파주면 탄산이 많이 함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콜라나 다른 것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홈을 파서 탄산감이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음료수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악기 같은 종류에도 안에다가
기타다, 바이올린이다. 홈을 좀 파주면 홈의 두께를, 크기를 틀리게 해서 소리를 더 증폭할 수도 있어요. 아름답게 그렇게 소리가 또 증폭된 나오고, 기타 같은데 음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놈을 여러 개로 뚫어놓는 그런 기타, 바이올린. 음악 악기를 기존에 음이 나오는 데를 한 군데인데 여러 군데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 제조할 때부터 유리석연 같은 예사나 유리막은 코팅 구조를 내면 음이 이제 코팅이 된 데 부딪히면 매끄러운, 음이 되게 맑고 매끄러운 이런 소리가 나는, 금속 자체에다가 악기를 제조할 때 금속이나 나무, 기타 다른 소재를 만들어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줄에도 그러합니다. 금속이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게 뭐 기타 핀 건데 이렇게 탁탁 칠 때 톱니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뭐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여러 개 얇게도 치고 넓게도 치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발 만들 때도 가로세로 엇갈리는 무늬를 넣을 수 있도록. 신발 발 들어가는데요, 밑창에 사이에 고밀도 탄력 범위로 유사한 소재를 넣으면 용수철처럼 이렇게 좋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철사나 철망, 뭐 철근은 너무 무거우니까 철사나 철망, 유리 페인트 코팅을 해서 부식되지 않게 하거나, 이것을 그냥 철사, 철망, 구리 같은 데도 된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대나무밭 꾸리 구조처럼 이렇게 딱 강하게 결합되는 내진 구조를 만들어준다니까. 천연 자갈 같은 게 너무 매끄러워서 이렇게 쉽게 물이 들어가도 부서짐으로 강하게 홈집을 내가지고 홈을 파서 이렇게 결합도를 높이거나 붉은 벽대나 내연 벽대로 결합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벽돌 같은 종류에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보통 가로 세로를 파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나가지고 서로 결합도를 높여주거나 그래서 빗물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구조. 그럼 홈을 갖다 동그랗게 네모나게 세모나게 팔게 이러시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안에 시멘트 몰달이 들어가서 결합도를 높이는 제 기술입니다. 홈의 종류는 디자인은 수백 가지니까 이런 벽돌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면이 매끄러우니까 거기다 시멘트 몰타를 타서 하니까 쉽게 이렇게 지진 같은데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벽돌을 굵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이것을 철사 철망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콘크리트 백처럼 만들어서 배달하는 이런 판매 배달 사업도 할 수 있고, 도로 같은데 아스팔트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 도로를 보통 가로 세로로 이렇게 넣어가거나 아니면 점점 이렇게 콘크리트 제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뿌리가 좀 밑에서 많은 차가 다니는 거로 튼튼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기존의 건축물 만들 때 이렇게 징박듯이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건물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개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건축공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